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 그리고 여당 측 대선 후보로 꼽히는 테마주 종목들이 상승세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애니 능률은 장중 출렁이다 헌재 파면 결정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50.5원으로 시작해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는 1,430.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영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 여파로 약세를 나타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하며 테슬라도 5.47% 급락한 가운데 국내 시장은 2차 전지주를 비롯해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 관세 여파를 상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 위협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 SAMG 엔터 등 엔터주가 오름세며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 성공백서 시작하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1.59% 하락하면서요. 2,447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0.68% 하락하면서 678선 지나가고 있고요. 680선도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살펴보시며 오늘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반겨주실 분입니다.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함께하는 첫날인데 오전부터 정말 굵직한 소식이 있었죠. 예. 바로 오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환율 살펴보면 또 원달러 가치가 또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원화 가치 급등하고 있고. 이런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어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관세에 관련된 충격이 상당하게 증시를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후폭풍이 연속 이틀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환율이 일단 급락하고 있다 부분 원화 강세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의외로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석은 만만치는 않죠. 왜 이럴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휘청하면은 전 세계가 난리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금융산업 위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26%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은 4분의 1이 없어진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시장의 파이가 넓어졌죠. 그래서 중국을 때렸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휘청거렸다 하는 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의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에 어떤 시달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스닥 차트 위주로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이 추세대 부분들을 이탈을 좀 했죠.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이탈이 좀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첫 출발까지 이탈이 좀 됐죠. 그래서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만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되는데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조금은 멀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확률은 많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방 경직성을 주말을 기점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를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3개월이 다가오는 그런 실물 경제 타격 여파 관세가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데이터로 좀 잡혀주겠죠. 그 이후가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5월이나 6월 이런 부분들, 4월이나 5월 이런 부분들은 하방 경직성, 특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역할을 사실은 해주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 상해 증시의 어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영향을 이제 그대로 받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각도를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증시로 돌아와서 오늘 시장의 거래소 쪽 부분들 오늘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은 오전에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은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주요 추세 중심대에서 위아래 대칭 국면에서 살짝 언더슈팅이 좀 일어났지만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해서 V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추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좀 해줬고요. 포럴 매도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연물 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V자 반등보다는 하방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일단은 환율이 이제 급락이 됐다는 것이 이제 선행
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보시면은 대선 관련된 종목이 거의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좀 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특이할 부분들은 웹캐시나 다른 종목군들은 상당히 이쪽 테마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되는데 이 대선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주도 상당히 포진이 앞으로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이 갑자기 탄핵 여파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이 대선 관련된 쪽으로 거의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선별적인 부분들을 한번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보시면은 대선 관련된 위에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일신석제도 마찬가지죠. 대북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통적인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은 약간 조금 이제 이 상승률에서 약간 제외됐지만은 2차 전지 쪽도 나름대로는 선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한 차례 이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말을 겪으면은 또 희석 효과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선 국면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테마적인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상호 관세부터 탄핵까지 굵직한 소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거라고 바라봐 주셨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정말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바로 공략해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정말 소식이 많았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찾아뵙는 만큼 이번 주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총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금요일을 제가 하루만 출연하기 때문에 하루짜리 시황보다는 전체 일주일에 대한 시황을 점검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중 이슈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월요일 날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을 매각을 하면은 좀 관세를 좀 깎아줄게. 약간의 이제 입에 바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 이제 대행사 최초로 이제 틱톡 관련된 이슈가 되는 종목이 급등을 해줬는데 와이즈버즈에 관련된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즈버즈가 이쪽 틱톡 대행사 최초로 마케팅 파트너스로 선정이 좀 됐다 하는 뉴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강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단순한 이슈가 아닌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광고 대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AI로 많이 전환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쇼핑몰에 대해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예전엔 쇼핑 쇼호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침투가 가장 빠른 부분들이 이제 와이즈 버즈나 이쪽 광고 대행사 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월요일 날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이 와이즈버즈가 이제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인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루 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루 쉬고 결국은 보통 음양봉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2단으로 올라가서 꼭지를 쳤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꼭지를 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최소한 절반 조정 또는 이 냉랭점 하단선에 만약에 오면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꺼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시총이 너무 가볍다는 거 좀 이게 약점이긴 하지만은 이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광고 업체 부분들이 여러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후발 좀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률 부분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화요일 날 한빛레이저가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한빛레이저가 급등해줬던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삼성현대, 기아의 로봇용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여기에 핵심 협력사로 부각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MOU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쪽 그렇다고 해서 로봇용 배터리를 이 업체가 전문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품 쪽으로 기술 협력 이쪽으로 이제 강세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빛레이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차트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레이저의 좀 차트의 모습 한번 이제 보시면은 한빛레이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상황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장대 양봉이 좀 일어났습니다. 장대봉 추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나면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상승을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근데 잠잠하지만은 추세를 깨지 않는 이 전체 상승과 절반의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난 장대 양봉은 까맣게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추적해 보면은 이렇게 올려왔죠. 그리고 횡보를 해주다가 거의 한 쌍봉에서 약간 무너졌지만은 21선 60일 수렴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나와줬죠. 근데 온 바닥까지 다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하단까지는 하단을 깨고 들어가면 이제 추세 이탈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한 번 시도하고 출렁거리고 하는 그런 국면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락이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렀다 빠졌다 들렀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했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등의 고점, 다시 새로운 급등까지는 일정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또 이런 등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는 레이저 가공에 있어서 레이저가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레이저 쪽에 이제 산업용 쪽으로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쓰이는 데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빛레이저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요일 날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택이 급등을 했죠. 한택이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은 미국 LNG 프로젝트부터 SMR까지
다양한 방면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를 좀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LNG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한택이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택 같은 경우는 뭐 종목으로 보면은 화공 장치 및 초저온 용기 및 용기의 제작, 또 플랜트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하죠. 근데 여기서 LNG 쪽은 초저온 용기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수요일 날 급등을 좀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십자도죠. 근데 거래량이 죽은 음십자 이렇게 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하락이 멈춰주는 시점이죠. 그래서 주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해도 주가가 행보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상승을 노리는 시점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이 상단에서 계속 버텨주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1, 2, 3, 4, 5, 6 한 6일 쉬었어요. 그리고 급등했죠. 첫 번째 3일 상승 뒤에 일주일 정도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승을 해주고 계속해서 한 일주일 이상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택을 우리가 주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죠. 자, 어제 이제 뉴스가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SK 품의 안길 유일 로보틱스 5조 몸값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잡을까 하면서 유일 로보틱스가 SK에 대한 사실상의 그러니까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죠. 이런 SK 에너지 쪽에 맺었기 때문에 SK 쪽하고 상당히 맞대 SK 그룹주의 어떤 로봇 사업에 총대를 매는 부분들이 유일 로보틱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에서는 SK하고 삼성하고 맞대결을 펼쳐주고 있죠. 근데 그 똑같이 삼성 반도체에서는 삼성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인데 삼성도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오랜 전에 인수를 해서 지금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세계적인 기술력을 좀 했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주가 다 나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한순간에 꺾일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LG 쪽, 뭐 이런 쪽 다른 부분들도 한번 관심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되죠.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제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스는 뭐 사실상 뭐 이날 나왔죠. 갭상승의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 날 후폭풍 뉴스 다음에 올라줬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음봉이지만은 저점에서 보면 1, 2, 3, 4, 5일째입니다. 단기 고점을 차지했는데 숨구르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매수 시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슈팅이 됐죠. 일주일 쉬었고 다시 한번 슈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쉬어졌는데 한번 슈팅이 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슈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뭐 이런 말이 있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서 재료가 좋으면은 한번
일주일 뒤나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주면은 다시 이게 시세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묻혀있는 재료가 묻혀있는 거 우리가 정보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번 뉴스가 나왔던 것은 정보를 캐치하기 좋은데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하면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관심이 좀 사그라들 때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눈에 이번 주를 강타했던 종목들의 이야기 훑어봤는데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틱톡 관련해서는 YG버즈부터 한빛레이저, 그리고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한택, 마지막으로 로봇에서는 유일로보틱스가 정말 강했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되짚어보니까 다음 주의 방향을 잡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종목들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대비할지 큰 힌트도 얻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로 매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선별하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참 우리 증시도 많이 힘들었지만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한국 증시를 중립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거창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야가는 의미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고 굉장히 이제 중장기 전망에서 굉장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한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한국 증시의 어떤 큰 틀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15년 동안 장기 박스권을 보이는 한국 증시의 차트의 모습인데 2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좁은 박스권의 낮은 상승 각도의 움직임이 15년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횡보 박스권이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한 증시의 악재가 한 번 있었죠. 코로나 사태 투매 팬데믹 상황에서 급락 유일한 매수 타이밍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막대한 유동성이 와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례적인 상황을 무시해 보면은 이런 좁은 박스권이 계속해서 진행된 이유는 단 하나죠. 자, 이런 움직임이 되는 것은 높은 경제 성장률 때문일까요? 낮은 경제 성장률 때문일까요? 당연히 낮은 경제 성장률 때문이죠. 자, 2011년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5%, 2010년대 이렇게 왔죠. 이걸 복리로 환산하에 보면은 지금의 주가는 적정 주가가 됩니다. 복리의 3% 복리에 15년을 하면은 적정 주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가 절대 아니다.
본래의 어떤 방향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3%, 이자율 3%, 이걸 감안하면은 실제적인 흐름들은 15년 동안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밟지 않느냐 우려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고 이렇게 우려의 주장들이 되고 있죠.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흐름들이 이런 악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호재가 유동성이 나와 주리라는 그 부분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이란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0%대입니다. 1%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경제적인 어떤 주식과 연동이 되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또는 이 상황에서 지지해주면서 한다는 어떤 암울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는데 지금 다음 도표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놀랍게도 10%, 15% 굉장히 큰 것들이었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약해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5%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 충격적이도 3%대 주저앉고 있죠. 지금은 2%, 1% 이런 어떤 수준으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년 대박주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램보 로보틱스죠. 고성장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크게는 사실은 그 중립적인 모드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역사적인 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서프라임 사태, 9.11 테러, 1998년 IMF까지 이런 역사적인 글로벌 악재가 엄습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었죠.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에 피가 넘쳐날 때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말을 좀 했죠. 지금은 중립적인 견제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올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재가 나타나면은 나머지 것을 전체를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상승이기 때문에 날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철저히 중립에 대한 부분들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관세 협정이 경기 침체를 어떤 협정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 공황 같은 위기의 어떤 순간까지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최종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당장 오지는 않겠죠. 당장 오지는 않고 많은 줄다리기 협상 이런 과정들이 하반기에 나타나고 실제 관세에 대한 실물 경기 타격들이 나타난 것이 한 3개월 정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잠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글로벌 악재가 나타나면은 최고의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관세 전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중 평균 전 세계에 대한 가중 평균 29% 정도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평균은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10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 부분이고 1920년대 30년대 보호무역
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 경기 부분들이 호황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은 전체 글로벌 경기의 악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있고 힘 있는 자가 그 룰을 정하는 겁니다. 왜 FTA 체계를 맺었는데 왜 계약 안 지킵니까? 그렇게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강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룰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은 신팽창주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멕시코에 관련된 부분을 압박을 하죠. 뭐 미국의 편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멕시코도 압박을 하고 있고요. 파나마나 우리가 운영권을 갖겠다. 또는 그린란드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많은 어떤 신평창주의를 고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신팽창주의에서 그린란드를 꼽았던 부분들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그런 핵심들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게 되면은 새로운 해양 루트가 열리게 되죠.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남쪽 루트가 아닌 북쪽 루트를 따라서 러시아하고 협력 체계가 강화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여기서 여기죠. 베링해를 건너서 현재 어떻게 보면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서부까지 바로 직항 노선이 더 태평양보다 더 빠른 노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북극의 중심으로 좀 떠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반드시 북극의 중심이기 때문에 회복을 좀 해야 되는, 수복을 해야 되는 알래스카와 함께 러시아하고 당연히 새로운 북극의 대양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파트너를 구축하고 온 것도 이런 에너지 패권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LNG, 석유, 우리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런 지수도 있죠. 그만큼 미국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동 못지않게 대부분 내수로 소비를 다 하죠. 그렇지만은 LNG도 그만큼 많이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미국이다 할 정도로 많은 파이프라인 등 LNG 이런 세일가스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구축 루트로서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 이제 알래스카가 되죠. 알래스카를 새롭게 현재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은 석유, 세일가스, LNG 이런 부분의 산업들이 제조업에 부응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현재 알래스카의 개발권, 일본 참여해라, 한국 참여해라 다 참여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린란드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팽창주의 노선으로서 반드시 파트너로서 삼아야 할 부분들은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으로 가는 거의 파이프라인이 집중이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진행이 된 건데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를 협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러시아하고 많은 협력 사항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우군을 끊어들이고 또 북한과의 협력을 반드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절대정명에 모든 국가의 사운을 걸고 원산 개발을 수년째 강행을 하고 있고 그 오픈 시기가 올해 6월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 개발, 경제 협력, 빅딜을 성사를 시켜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테마 속에서 왜 이제 대북주가 나중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타올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절대적으로 6월에 흥행을 좀 시켜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트럼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선과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26년이냐, 27년이냐, 28년이냐 아니면은 매우 앞당겨질 수가 있느냐. 근데 앞당겨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 대만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앞당겨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중국에서 상당히 불만이 가진 게 뭐냐. 원래는 1950년도에 5월 달에 마지막 국민당을 하이난섬 정복을 하려고 하려고 했었죠. 딱 그 준비하려는 순간 그 6월 달에 1950년 6월에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통일의 철천지 원수가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미중, 중국, 대만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절대 사실 사실상 반대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북한이 안 되니까 남한에게 개혁 개방하면서 한알령도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는 중립을 지키거나 최소한 미국 편에 들지 말아라. 그런 암암리의 제스처를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세 무풍지대인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되지만 최악의 상황은 사실 이제 모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면은 사실상 이 미국과 이제 중국의 어떤 대만 공격은 거의 물거품이 되다시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숫싸움이 전개됐기 때문에 2025년은 굉장하게 살얼음 판이다. 조금만 이게 악재로 하면은 투매가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악재 실무 경제 악화의 모습이 나와지면은 금리 인하를 바로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급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만 주가가 빠져도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조로의 매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의 가능성이 좀 하반기에 조금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 대북 관련주나 엔터나 이쪽 쇠주 쪽으로 일단 당분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천재적인 주식 예측가 마틴 암스트롱이 이거는 과거에 20, 30년 전에 만들어 온 차트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들을 한 건 뭐냐면은 2025년 5.599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이제 2026년이 되기 전에 소수점이기 때문에 약 1년 12개월이 아닌 이거를 0.599니까 0.6이면은 약 7월 달 정도 되죠. 이게 꼭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가는 내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힘차게 반등을 해준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죠. 한번 크게 출렁을 했다가 새로운 상승장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 쪽에 약간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의 거래소의 변곡점 부분들을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충격 없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5년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근거인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5년째 접어드는 한번 올 수 있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의 한 중심축에서 위에서만 놀면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아래쪽에서 하면은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한 번에 이런 암울한 움직임들도 대비를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7월 이후에 방향성. 다만 5월, 6월은 좋죠. 뭐 현재 실물 경제 타격이 와 있는데 실물 경제 타격도 오지 않고 우리나라는 성공 국면이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만 7월 움직임들은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악재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 대비를 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덤덤하고 또 대응 전략도 세무고 다행히 이런 악재가 없이 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있으면은 뭐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강의 만나봤습니다. 한국 증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느 때보다 요동치는 시장인 만큼 일주일에 딱 이 강의만 들어도 어떤 시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의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데요. 오로지 임상현 전문가님이 일주일마다 하나씩 들고 와주십니다. 벌써부터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히든 종목인 만큼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예. 오늘 첫 번째 방송인 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반도체에 대한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반도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목은 오늘은 뭐 특별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LB라는 종목이죠. 종목 발굴 프로젝트에 TLB라는 종목을 했는데 왜 TLB라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 업체는 이제 PCB 기판 전문으로 하죠. 특히 메모리 모듈하고 SSD 모듈 같은 경우는 그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HDD가 있고 SSDD가 있죠. HDD에서 SSD로 바뀌는 건데 앞에 E가 붙으면 엔터프라이즈용 ESD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좀 약간 커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TLB는 이쪽 관련된 특히 엔터프라이즈용 SSD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것도 있죠. 관세가 되면 미국은 더 오른 가격에 이제 그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경쟁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소캠이죠. 소캠. 그다음에 앞에 LP가 붙으면은 로우 파워에서 저전력 반도체, LP캠, 그다음에 CXL 등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용도마다 서로 다른 건데 이 업체 부분들은 CXL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다층 멀티 기판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종목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서요.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의 자막으로 한번 자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TLB는 이중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의 특급 노하우가 담긴 TLB였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선공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더 자세한 자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들어오셔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YG버즈, 한빛레이저, 한택, 유일로보틱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불안한 한국 증시의 전망 배워봤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DDR5 관련 종목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일주일 잘 보내고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